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렸던 아파트 단지 기억하고 계시죠? 바로 올림픽 파크포레온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그런데 이 올림픽 파크포레온의 내년 실거주 3년 유예 기간이 끝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입주 시기가 됐을 때 집주인이 3년간은 바로 들어오지 않고 임대를 맞춰놔도 된다 이렇게 좀 허가를 해줬던 건데요. 내년이면 그 3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전세, 월세, 임차인들은 다시 또 이 집을 구하기 위해 시장에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요. 전월세난이 요즘도 심각한데 또 많은 수의 이 전월세난이 더 더해질 것 같다라는 좀 무거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남편이 내 집 마련하는 게 낫겠다라는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런 내 집 마련 고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계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로 연락 주셔도 친절하게 전문가의 상담 도움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2부 이 시간도 여러분의 투자 또 성공적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잡이 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이제 8월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 이제 9월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워요. 자, 날씨가 기상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자,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조금 이렇게 더운 날씨만큼이나 좀 뭔가 이렇게 시원하지 않은 그런 답답함 속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좋은 정책으로 자꾸 국민들이 조금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정부가 좀 귀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내는 시간이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날 더울 때 에어컨 바람 쐬듯이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답답한 고민들을 쿨하게 에어컨을 쐬는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많은 분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이 1시간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인데요. 다음 주면 벌써 정말 9월이네요. 9월 2일 수요일에 또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려요, 대표님. 자, 일단 이 방송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 그리고 직접 대면하는 시간인데 사실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건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건강만큼 더 소중한 게 있을까? 돈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를 내가 갖추고 있다고 손 치더라도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좀 제일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게 건강이다. 좀 오래 사는 길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요. 여러분 건강하시려면은 당연히 조금 걷기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게 필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미나에 오시는 것만큼은 여러분들 발걸음 하나에 의해서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석한 2조, 3조, 4조를 떠나서 일석5조까지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강 지킴이를 위해서 좀 집을 나서서 세미나를 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갖고 있는 고민들 해결하는 시간 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한강변의 소액 투자 정말 작은 금액으로 어떻게 하면 알차게 투자를 잘해서 큰 성과를 얻어내느냐 이런 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얻어가시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발걸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공식 건강 전도사신데 걸어가면서 또 내 몸 건강도 챙길 수 있지만 또 함께하면서 부동산 고민도 해결하면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이 덜어지면서 정신 건강까지도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9월 2일 다음 주 수요일 무료 세미나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문제들 중에 가장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점이 바로 이 세금과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정부가 이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서 비거주 1주택자의 여러 가지 볼멘 소리들을 듣고 조금은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억으로 좀 낮추겠다라고 했던 그 상향도도 조금은 더 올려서 12억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이 좀 바뀌게 될지 그 이야기 대표님과 함께 나눠볼게요. 자, 우선 이 지난번에 이제 이 요건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 거주 요건, 거주를 한 사람한테 혜택을 크게 주고 거주를 하지 않은 사람, 당연히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자, 과연 이게 옳은 방식이냐라는 게 참 논란이 많죠. 내가 집을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지금 뭐 두 채, 세 채 논할 것 가치도 없습니다. 일단은 한 채에 대한 부분에 손을 대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한 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를 안 했다고 했을 때 뭐 그야말로 혜택을 좀 줄이는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느냐라고 생각한다면, 한 채 갖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거주를 못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지방에 직장 때문에라든지 뭐 때문에라든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주 요건에 대한 혜택은 늘리고 거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뭔가 혜택을 줄이는 이런 부분이 과연 맞느냐부터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종부세에 대한 부분도 거주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언급을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거주를 하지 않은 번은 9억까지, 그리고 거주한 사람은 10억, 14억까지, 원래 12억을 중심으로 했었던 부분이 이게 논란의 중심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12억, 거주를 뭐 했으면 14억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그 마음을 조금 더 1주택에 대한 혜택은요 굉장히 큰 거예요. 예전부터 1주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일정 혜택을 주는 게 맞다라고 공감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까지 끄집어내 가면서 그야말로 거주를 해야지만 되고 안 되는,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뭐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발상을 갖고 이런 그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는 게 맞느냐라고 한 번쯤 되짚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너무 거주다, 비거주다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사실 지금 논란이 많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장특공제라는 거는요, 표 1, 표 2로 나눕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은 주택 말고도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건물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모든 부동산에 오래도록 들고 있을 때, 장기적으로 들고 있을 때 혜택을 주겠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혜택이에요. 자, 그 표 1이 그 얘기인데, 1년을 보유하고 있을 때 2%의 혜택을 줄 거야. 혜택 2%를 감면을 해줄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총 15년을 소유하고 있다면 총에서 맥스로 30%를 감면을 해준다는 거예요.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죠. 소득이 발생해서 1억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30%는 공제된 상태에서 70% 갖고 세율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거둘 거야.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할 거야.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말고 또 표 2는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오래도록 내 집에서 거주를 상황이 안 돼서 거주를 안 했든 보유를 했든 10년 정도를 보유한다, 10년 이상을 보유한다라고 한다면 80%를 공제해주는 요건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지금은 이제 올라서 12억이에요. 물론 그것도 더 상향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 특히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비과세 금액도 이 아파트 금액이 오른 만큼의 수준에 상응해야 된다면 그 이상 15억 뭐 그 이상으로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쨌든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돼요. 하지만 12억 초과되는 아파트가 특히 서울에서는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내가 오래도록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지금 금액이 20억이야. 아니야. 30억이야. 아니야. 100억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1주택인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이 표의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이 내용이 합당하다라고 국민적인 공감이 이미 형성돼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변화를 줬어요. 문재인 정부 때 기본적으로 이 표2가 그냥 1년에 8%씩만 10년 들고 있으면 80%를 공제해 줄 거를 이원화시켰어요. 그 이원화를 4%씩 해가지고 보유기간 그리고 거주기간을 나눴어요. 그래서 거주를 그래도 10년을 꼬박 채우면 혜택을 주겠다 하는 것도 사실 애초에 나왔던 어떤 장특공제 표의, 즉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있을 때 혜택을 주는 것도 조금 거슬리게 거주 요건에 저기에서 순응해 오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거주까지 해서 10년을 채워야 80%,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유는 10년 채웠어도 거주가 미치지 못하고 했는데도 수긍하고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었던 터인데 이걸 이제 좀 변화시킨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보유가 아닌 거주 요건으로만 다 2029년 이후로는 적용을 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마저도 이 80%인데 그 공제 혜택을 10억까지 준다라는 부분에 1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죄인 취급받는 것처럼 뭔가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런 정책 자체가 옳으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해보고 세미나도 해보고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이 대화를 나눠보면요,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서민, 집을 갖고 있지 못하고 평생 집을 갖고 있지 않을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게 이런 그 조항이 있든 없든 상관없겠지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1주택을 갖고 있는 꿈도 있을 것이고 그 주택이 정말 가격이 올라가길 다 원할 텐데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어떤 일정 부분의 혜택은 유지를 해줘야 꿈과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오히려 짓밟고 사회 평준화식으로 만들어냈고 거주 안 하면은 뭔가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혜택을 받는 것 같이 자꾸 느끼게 만드는 이 정책이 과연 옳으냐, 이거를 한번 정부가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볼 사항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런 번 개정된 내용을 어쨌든 국회 통과를 해야 되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일정 수긍을 해서 다음 주 9월 3일 날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짓밟아 가면서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저는 개인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요. 좀 더 이런 거주 요건에 너무 이렇게 치중을 해서 보유를 꼭 그렇게 해야지만 혜택을 주니 많이 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한번 좀 더 고려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어필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대표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1주택을 건드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거든요. 과연 정부가 어떤 방침을 세우고 또 어떤 내용을 확정을 지어서 국회에 옮기게 될지 빠르게 또 그 소식 들려오는 대로 저희 방송 통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늘 저희 방송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세금이나 대출 다양한 규제책들이 다 이 아파트에 초점이 맞춰
맞춰져 있다 보니 역시나 이 아파트가 아닌 다른 투자처는 더 많은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재개발 투자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최근 저희 방송 통해서도 재개발 투자에 관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재개발 투자도 이 성큼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아파트와 다르게 과연 내가 여기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 수익률을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 수익률 계산하는 이야기를 좀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전해주시죠. 자, 우리가 이제 재개발 투자, 통상 이제 빌라를 투자를 많이 하죠. 좀 가액이 높은 단독 다가구 주택은 나중에 이제 거래되는 가액이 되지만 최소한의 금액으로 투자를 한다 했을 때 이제 빌라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투자를 얼마를 하고 얼마짜리를 매입을 하는데 얼마짜리 조합 분양을 받고 그 다음에 시세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게 쉽느냐 어렵느냐 아예 전혀 뜬구름 잡는 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초적인 사항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야,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 일반 분양가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시세가 그야말로 지금 이제 반포에 있는 원벨리나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평대 기준으로 70억이 넘어요. 평당 2억까지 가 있는데 평당으로 환산했을 때 일반 분양 금액은 기본적으로 1억을 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분양가 상한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허그에서 제어하는 어떤 금액 선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일반 분양가. 자, 일반 분양가를 왜 제가 노출을 하냐면 조합 분양 금액은 얼마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조합원 분양 금액은 통상적으로 일반 분양가에 비해서는 한 8, 90% 정도 되는 수준에 그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는 충분히 우리가 일반 분양이 지금 어느 단지에 어느 아파트가 얼마에 분양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맞춰서 일반 분양은 서울에서 평당 한 5천만 원을 기초로 하고요. 많아봐요 8천, 7, 8천 정도가 제일 비싼 분양가가 되고 적어야 3천 정도가 일반 분양가가 됩니다. 서울 어디가 됐든 간에. 하지만 강남부터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7, 8천 정도가 되는 거고 좀 평범한 지역은 5천, 그렇지 않은 지역은 평당 3천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 범위, 이 편차는 그다지 크지 않다. 즉 아파트 평형으로 계산해보면 대략 한 10억 정도 1000세대 이상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다라면 10억 정도 일반 분양 아니면 조합원 분양 금액이 고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금액선이 이 정도다라고 하면 대략 한 25억이 안 되는 선. 편차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큰 것 같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편차가 크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일반 분양가가 전부가 아니죠. 시세가 중요하죠. 시세는 얼마로 올라가냐라고 한다면은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무려 75억까지도 올라간다. 그러면 로또겠죠. 하지만 이 로또 당첨될 가능성, 즉 청약 점수, 가점 자체가 84점 만점을 개야 되는데 그 만점이 쉽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부 어떤 혜택을 보는 분들, 그걸 기다렸던 분들한테나 혜택이지 일반 분들한테는 혜택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일반 분양가가 25억인데 75억의 시세가 된다라면 50억의 시세 차이게 된다면 로또 이상이죠. 로또야 10억대니까 10억에서 20억 정도가 로또 당첨 금액이니까 현재 그렇게 따진다면 굉장히 완전히 로또 대박 로또죠. 예.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10억이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이 됐다라고 가정해더라도 한 15억 선에 그치는 게 전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반 분양가는 서울 시내 좋은 지역과 좋지 않은 지역에 대한 편차는 이 정도 선에 그치지만 실제로 시세로 따졌을 때는 최고 15억인데 지역이 있는데 반해서 75억까지 가는 지역이라면 이게 그야말로 차이가
60억이나 나는 여기서는 고작 해서 15억의 편차가 결국은 60억의 편차가 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좋은 지역과 좋은 지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반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 즉 어떤 재개발 지역에서 빌라 투자 이런 부분들이 금액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은 수익에 대한 내용을 할 텐데, 자,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를 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단지 재개발 현장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재개발에서 조합 분양가만 알 수가 있다면 좋을 텐데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일반 분양가는 어느 정도 예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 금액이 한 평당 5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시세를 그 지역에서 유치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평당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만약에 재개발구에서 한 15억에 일반 분양이 됐다, 조합원 분양이 됐다라고 한다면 시세를 유추해 보건데 이 지역은 뭐 35억이 될 수도 있고 40억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한 35억 시세는 알 수가 있을 거야, 갈 수가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재개발 현장에서 조합이 됐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조합 분양 금액이 15억인데 시세가 35억이라면 그 수익 자체는 20억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빌라를 매입을 하면 이익이 이 정도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지역적으로, 그리고 사업이 실제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언제 성과가 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빌라를 하나를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빌라가 사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어, 구역이 지정됐어 라고 한다면 일반 빌라 시세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프리미엄이 형성이 됐고, 그 빌라가 평가를 얼마나 받느냐에 대한 부분을 유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빌라가 평가받을 금액이 대략 한 8억이구나 라고 했는데 지금 시세가 18억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한참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프리미엄이 형성이 됐구나, 10억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내가 평가받을 8억에 웃돈을 10억을 줬으니 내가 최종적으로 조합 분양 금액을 15억을 받는 데 있어서 시세가 35억인 이거를 내가 온전히 다 받아야 되는데 평가 금액인 8억밖에 못 받았으니 여기서 10억을 웃돈 주고 했으니 여기서 10억을 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투자는 결국은 내가 이 빌라를 삼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10억에 대한 이익은 그나마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빌라 형태에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만약에 이게 지금 18억이 아니라 지금 한참 그 재개발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 매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한 8억에 매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형성이 안 돼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조합 분양 15억에 받았을 때 물론 추가 분담 금액을 나중에 뭐 7억 정도를 내야 되겠지만 그건 어차피 내야 될 금액이고, 자, 여기서 내가 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본다면 내가 8억짜리 빌라를 사서 나중에 이익 볼 건 결국은 20억이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우선 좋은 지역을 투자를 하라라는 부분이고, 사업이 한참 되고 있는데 프리미엄을 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너무 부족해. 빌라가 18억이라는 자체는 웬만한 아파트 이상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돈이 없어 라고 한다면 조금 금액을 줄여서 줄이되 물론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선택을 해서 온전히 이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20억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수익률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아직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곧 사업이 진행될 지역을 잘 선택을 해서 들어가게 된다면 그게 가장 큰 수익을 발생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온전한 소액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누리는 방법이니까요. 이 방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세미나 때 좀 자세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투자에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 숫자 금액을 좀 넣어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예시를 들어드리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 계산하는 방법을 일러드렸지만 또 개별 물건에 따라서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 무료 상담 전화도 열어두고 있고요.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일주일에 한 번 진행되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투자를 고민하고 또 내 집 마련을 고민하다가도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와요 라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 대출을 조금 대신할 수 있는 것, 가족 간에 이 돈을 빌리고 갚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 가족 간의 자금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걸 부모님께 그냥 증여를 받느냐 아니면 차용증을 쓰고 차용을 해서 또 내 집 마련에 보태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증여냐 차용이냐에 따라서 또 세금 관계도 달라진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대표님. 자, 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기성세대가 되고 자녀가 있으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 집, 내가 한 채를 갖고 있고 그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이제 자녀가 성장이 되고 결혼도 하고 하면서 뭔가 약간의 여유적인 금액을 조금 내가 준다라는 부분은 누구도 마음이 있고 또 그 마음에 섞여서 증여라는 부분을 우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돈이 많아서 증여를 많이 해주고 세금을 내가면서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일반 분들이 그렇게 금액이 많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억 아니면 5억 이 안쪽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증여를 많이 고민을 하세요. 뭐 10억까지 그 이상 뭐 할 수 있지만 일단 세율 자체가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그 이상 되더라도 어쨌든 50%까지는 내게 되는데 요 정도 선에서 1억에서 5억 선에서 통상적으로 증여를 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근데 5억을 준다라고 현금을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 세금을 얼마나 내냐면 1억 공제를 해놓고 출발을 해가 된다면 9천만 원을 세금을 내요. 자, 5억은 결국은 9천만 원의 증여세를 누가 내느냐 하면 받는 사람이 내요. 지금 받는 사람이 또 돈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플러스 알파 증여세도 물어야 되는 부분까지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좀 이렇게 자녀한테 이렇게 저기 해줄까 줄까라는 부분이 차용이라는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물론 이 자용증을 써서 하는 부분이 증여가 아님을 저기 하기 위해서 뭐 탈세라든지 뭐 불법적인 부분으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용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있어요. 뭐 당연히 이자가 주고받고 원금 상환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법구조에서 이자 1년에 1,000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1,000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굳이 뭐 묻고 따지고 그러지는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정 이자율이 4.6%를 계산을 해본다면 차용증이 2억 1,70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차용증을 써서 빌려줬을 때 이자를 내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걸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 이상 되는 부분은 그걸 증여로 간주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 이하다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미 법에서 정한 이율에 의해서 부모 자식 간에 차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또 고민도 하시고 뭐 걱정도 되겠죠. 이것도 그렇게 해서라도 혹시라도 뭐 증여가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우리가 법을 알고 제대로 지식이라는 건 뭐가 있냐면 써먹기 위한 지식이라는 게 부동산 쪽에 관련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가면 여러 가지 내용들도 그렇지만 법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내가 알고 있다면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구체적으로 세미나 때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냥 자녀한테 조금 빌려주고 당연히 나중에 그 돈은 돌려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증여라는 부분이 발생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증여세를 안 내고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뭐 필요하신 분들은 세미나 때 오셔서 좀 더 구체적인 거를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2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증여하게 된다면 또 많은 비용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죠. 그런데 이걸 차용할 때 조금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자세한 전략 이와 관련해서 좀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에 가셔도 이런 고민들 또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9월 2일 수요일에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실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이런 고민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은 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그 재개발 투자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 특히나 한강변에 어떻게 내가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그 소액 투자 전략까지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2번입니다.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고 해결해 드릴게요.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저는 강남구 세곡동에 네. 세곡 푸르지오 34평을 네. 분양받아서 지금 14년째 거주 중이고요. 네. 지금 시세는 한 21억 정도 해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수서 3익 아파트 34평을 네. 재건축 투자 겸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네. 예, 27억에 사서 거주지를 이전할 계획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거주 중인 세곡 푸르지오를 지금 세를 주는 게 나을지 네. 아니면 처분하는 게 나을지 궁금하고요. 네. 네, 처분한다면 제가 이제 추가 자금 5억으로 네. 재개발 빌라를 투자하는 건 또 어떨지 또 생각이 있어서 네. 여쭤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개발 호재가 있는 수서 3익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건 확정이고 이사를 네네. 가면서 지금 네. 거주하고 있었던 강남 세곡 푸르지오 아파트를 팔고 가느냐 아니면 그대로 네. 좀 전세를 네. 주고 가느냐고 만약에 네네. 판다 하면 이제 5억의 여유 자금이 생기는데 네. 팔고 이 5억으로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게 어떨지 고민을 하고 네. 계시는 거죠? 네. 네, 대표님과 하나하나 풀어가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강남구 세곡동의 세곡 푸르지오 아파트에 지금 14년째 거주하고 계시다고 했고, 네. 자, 일반 그 14년 전에 분양된 금액보다는 지금 어쨌든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네. 네.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점점 1주택에 대한 또 거주 요건 뭐 세금이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네. 이걸 계속 보유를 하는 게 나을지 차라리 이거를 매도를 하고 아니면 전세를 주고 네. 좀 수서역 근처에 나중에 재건축을 보고 이제 그 수서 3익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나을까잖아요. 네. 네. 일단 방향성은 너무 좋아요. 아, 현실적으로. 네. 왜냐하면 물론 이 강남구 세곡동이 제가 항상 세곡동 이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살기 어때로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기가 좋아요. 네. 그저 숲세권 아파트들이에요.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괜찮아. 공기 좋은 데 네. 사는 게
도심 한복판에 사는 것보다는 당연히 유리하겠죠. 네, 네, 맞아요. 하지만 이 거주하면서 느끼는 체감은 뭐냐면 나만 내 집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집을 거주하려는 분, 또 내 집을 사려는 분, 이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공기 좋다고 손 치더라도 네. 이쪽 그 세곡동보다는 당연히 뭐 수서 일원 이쪽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가격이 낮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더 낮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많은 분들이 더 교통에 대한 부분 또 교육에 네. 대한 부분을 더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네. 이쪽을 또 더 선호하기 때문에 가격이 수서 이런 지역이 비싼 것이고 네. 거기다가 곁들여서 단순히 지금 현재 모습의 아파트가 아닌 나중에 재건축을 기대해서 네. 이쪽을 네. 매입하는 건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무게중심이 확 쏠려 있어요. 네, 네. 그죠? 근데 이제 딱 하나 고민은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오래긴 하는데 보유를 할까? 만약 보유를 하더라도 일시적 이주택을 잠시나마 보유를 할까? 아니면 과감히 매도를 할까잖아요. 네. 예, 저는 매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네. 추세는 뭐냐면 네. 정말 똘똘한 거 한 채 위주예요. 아, 예, 그러니까 전세를 놓고 또 뭐 2년이도 얼마들 간다면은 기본적으로 2주택인 상태에서 항상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이 몇 개 있느냐 또 합쳐서 공시가는 얼마냐라고 해서 네. 이제 종부세까지 저기 하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까지 생각을 해 본다면 네.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보유할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게 좀 더 오를까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네. 얘를 어쨌든 간 비과세는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네. 일시적 이주택 안에는 네. 팔아야 된다는 게 명제예요. 네. 근데 네. 그거를 굳이 이렇게 좀 더 놔둬서 가격이 더 오를 걸 기대해서 기다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건 네. 과감히 버리고 네. 기본적으로 수서 같은 경우 특히 3위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재건축에 대한 이슈 기대치도 굉장히 크고 어쨌든 여기 30평대 뭐 27억에 매입을 한다라고 네. 한다면 기본적으로 저는 추가적으로 추가 분담금을 낸다 손치더라도 이익은 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네. 그냥 단순히 뭐 지금은 조금 더 새 아파트에서 낡은 아파트로 간다고는 하지만 네. 교통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내가 뭐 어떤 좀 오래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거를 좀 극복을 하는 거는 나중에 결국은 재건축돼서 새 아파트에서 했을 때 시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네, 기분 네. 좋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죠? 자, 네, 그 부분에 네, 네, 제가 네. 매도를 한다고 했으니 네. 아마 그게 매도 금액 21억이다. 아니요 전세가 뭐 10억까지 생각을 했으니까 뭐 이것저것 한 뭐 지금 뭐 20억 가까이는 보유하고 있을 수도 계신데 네, 어쨌든 네. 매도를 해서 이것도 사지만 나머지 잉여자금 세금 내고 뭐 해도 현금 좀 들고 하면은 잉여자금이 네. 있으니까 한 5억 갖고는 네, 네. 좀 다른 거 네. 투자하면 어떠냐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네, 네.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이긴 해요. 아, 투자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지금은 수서 네. 삼익은 실제로 거주적인 측면에서가 1순위예요. 네. 두 번째는 재건축에 대한 투자 네, 네. 이익을 보려는 게 두 번째예요. 네. 그럼 얘는 일석이조의 사항은 분명히 갖고 있어요. 이 아파트에. 항상 뭐든지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얘에 대한 역할. 그죠? 네, 네. 자, 근데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은 필요할 수 있어요. 특히 뭐 6억 이하의 신축 빌라다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대두가 되면서 네, 네. 일단 주택수에서 제외되면서 뭐 우선은 빌라 하는 것 이전에 이거부터 네. 먼저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아파트를 먼저 해놓고 나서 그 네. 이후에 5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과정에 네, 네. 아까 같은 신축 빌라에 대한 부분 지금 이제 그 네. 부분이 2028년 말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때까지 준공된 거는 어쨌든 네. 건 6억 이하 같은 경우는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네. 쪽에서 뭐 개발지다 어쨌든 나중에 아파트가 시세가 높아질 지역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네. 수석 3익으로 가는 거 옳고 네. 그다음에 네. 세곡 푸르지오는 매도를 하고 전세 주지 마시고 네. 하는 네. 게 맞는 거고 네. 그리고 5억 갖고 네. 잉여 투자를 네. 하는 거 어떠냐라고 한다면 네. 네. 그게 지금은 요즘 트렌드에서는 가장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아파트를 네. 하나 갖고 있어도 지금처럼 우리 시청자님처럼 조금 더 괜찮은 아파트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네. 그러고 나서 1주택이 제대로 안착이 됐다라고 하면 잉여 투자 정도는 충분히 네. 할 수 있는 요즘의 트렌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네. 생각하는 방향성은 너무 좋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다행이네요. 측면에서 네. 네. 반드시 세고 프루조 매도 그리고 네, 3익으로 이사하시고 그러고 네. 난 이후에 뭐 아니면 네. 그 잔금치기 이전에라도 네. 네. 그 세미나 또 오셔서 공부도 네. 해가면서 그럼 뭘 투자해야 오르냐 이런 부분으로 네. 조금 더 투자에 좀 적극적인 방향을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세미나 때 꼭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 부동산 고민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고민하셨던 그 방향이 가장 최고의 방법, 베스트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사 가시면서 지금 거주하시는 집 매도하시고 그 5억의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부터 또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안내 필요하시면 언제든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네, 저는 네. 그 노원구 상계동 2단지에서 그 24평에서 실거주 중에 있고요. 네. 여기가 한 시세는 한 7억대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아들 이름으로 그 13단지 24평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세 주고 있거든요. 네. 좀 요새 시세가 한 6억 중반에서 뭐 7억 가까이 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사는 2단지는 좀 위치나 사업성이 좀 괜찮은 것 같아갖고 계속 보유할 생각인데 네. 그 아들 명의로 있는 13단지는 사업성이 좀 낮고 그 사업이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그 매도하고 그 음. 자양동 그 모아타운 예정지로 갈아타면 어떨지 한번 아.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연락처 주셨어요. 그러니까 상계동에 상계 주공 아파트를 2개 보유하고 계시는데 2단지와 13단지 조금 속도도 다르고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13단지를 매도하고 이걸 자양동 모아타운 예정지로 그러니까 재개발 쪽으로 갈아타면 어쩔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상계동에 이제 2개를 들고 있어요. 네. 하나는 상계주공 2단지 여기는 뭐 거주를 또 하고 계시다고 했고 네. 또 하나는 13단지를 갖고 있어요. 네. 자, 그중에서 13단지를 매도를 할까 하는데 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선 지역 전체를 좀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노원구잖아요. 네. 노원구 상계동이에요. 네. 그죠? 상계동에 다 이제 주공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쭉 들어서 있습니다. 그죠? 네. 주공 아파트가 1단지에서 16단지까지 조성이 됐어요. 네. 전체 뭐 한 4만 세대 정도 되는 네. 급으로 해가지고 뭐 물론 이제 상계동뿐이 아니라 중계동, 하계동까지 이 아파트 군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생각하면 노원구 자체로는 그야말로 이제 아파트 밀집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괜찮기는 해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2단지가 이 노원역 아래 있잖아요. 네. 자, 그리고 어떤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서 자, 1단지에서 16단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면 일단 우선적으로 이 여러 가지 단지 중에서 하나 둘씩 이제 재건축으로 다 할 시점에 왔어요. 그죠? 네. 그 중에서 지금 이미 재건축이 됐다. 2020년도 이제 입주한 재건축이 이 포레나 노원 아파트예요. 네. 이게 주공 8단지입니다. 네. 근데 이 주공 8단지가 이미 한 6년 전에 입주를 했어요. 그 전부터 이제 사업은 막 진행됐었겠죠. 네. 자, 근데 어쨌든 여기 새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단지들이 현재 시세는 얼마고 추가음당은 얼마를 내서 나중에 시세가 얼마나 될 거라는 부분에 표본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 갖고 계신 2단지 같은 경우는 입지가 훨씬 더 나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얘랑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추가 부담은 얼마에 몇 평으로 갔을 때 이익이 얼마 될 것이라는 게 대략적으로 가늠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사업에 대한 성패 여부는 우선은 사업성도 사업성이지만 이제 사업 속도도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 자 모라나 포레나 노원 같은 경우 이 8단지는요 저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가 분담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굉장히 크게 난 거예요. 근데 나머지 단지들은요 그렇게 저층이 아니에요. 그냥 중층 아파트 정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갖고 있는 2단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찾아먹은 용적률이 171%예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사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지금 고민이 되시는 게 13단지를 좀 버리려고 하는데 자 13단지는 1000세대도 안 되고 플러스 지금 옛날에 찾아보면 용적률이 187%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추가 분담 금액도 많이 내야 돼서 결국은 사업 진행 속도에서 뭐가 관건이냐면 주민들이 야 지금 시세가 얼마야. 근데 추가 분담금은 얼마네. 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 모든 주민들이 다 도장 찍고 찬성을 하느냐. 아니야 나 그 돈 없어. 그 돈 내고 어떻게 나 새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 자체가 이렇게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요. 사업이 지지부진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2020년대 입주한 그 이전부터 예를 들어 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부터 재건축이 출발한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성공리에 됐지만 그렇지 않은 중층 아파트에 대한 모든 단지들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지금 사업이 그나마 되고 있는 5단지를 제외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들은 다들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이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안 하는 게 맞지 막 서로 단지 내 주민들끼리 다툼도 심하고 뭐 사업성 있네 없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펴지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지금 갖고 계신 2단지는 저는 갖고 계셔도 괜찮다 생각을 해요. 거주도 하고 계시지만 재건축에 대한 희망은 이 5단지가 성공리에 사업이 잘 됐을 경우에 이런 여파까지 2단지, 3단지도 다 여파를 미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13단지는 옛날에 찾아본 용적률도 그렇고 내야 될 추가 분담금이 더 많고 지역적인 부분도 지금 갖고 있는 2단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과감히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좀 더 입지가 좋은 아까 뭐 광진구 자양동에 뭐같으면 예정지 같은 거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게 훨씬 유리해요. 구조상 이제 이해되시겠죠? 네. 뭐 구체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사업에 대한 수익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얼마짜리 사는데 얼마짜리 빌라를 사는데 얼마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거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본다면 얘를 과감히 버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도 세미나에 오셔서 좀 더 공부를 하고 과감히 상계주공 13단지를 버리고 갈아타실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상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우선 이 부동산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가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공부하셨던 것 같아요. 생각하셨던 방향대로 역시 13단지 매도하고 자양동 쪽으로 재개발 투자 전략 세워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이제는 조금 안심하시면서 또 앞으로의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야기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이렇게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 상황에 맞게 도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도록 저희 무료 세미나 시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다음 주 수요일에 좀 예정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대표님. 그래요. 야, 여전히 뭐 일단 많은 분들의 지금 투자. 일단 아파트는 기본적으로는 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투자 대상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뭐 빌라가 뭐 투자의 온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요. 기본적으로 소액으로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역시나 뭐 주식이나 이런 쪽보다는 부동산이 좀 확실하다 저는 그런 생각인 거고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좋은 지역 또 뭐 6억 이하에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거론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어쨌든 세미나에 오셔서 항상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건강 챙기는 것부터 생각한다면 집을 나서서 세미나에 오시는 것부터가 출발이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 건강 생각하셔서 나서서 세미나 수요일 날 1시에 진행하는 세미나에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의 시작 아마 기분 좋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9월 2일 수요일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저희 방송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 열어둘게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